지금 하고 있는 게 UV 하고 있죠. UV 지금 하고 있습니다. UV 혹은 비스 UV라고 부른다 그랬죠. 스펙트럼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잠시 했습니다. 그렇죠? 종축, 횡축이 있는데 횡축은 파장이죠, 파장. 주파수. 종축은 투과율을 쓰면 투과 스펙트럼, 흑광도를 쓰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한다 했죠. I0는 입상의 강도, R은 투항의 강도입니다. 그렇죠? 시를 통과하고 난 뒤에 흡수도가 한 뒤 나머지 강도의 색이라는 얘기입니다. 투과 강의 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 T니까 투과 스펙트럼이고 이거는 흡광도니까 흡수 스펙트럼이죠. 그죠? 근데 이 흡수 위치는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지 같은 물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 같으면 같은 겁니다. 여기 같으면 여기 같은 것이죠. 지금 해야 같은 스펙트럼입니다. 그죠? 파장 투과율 스펙트럼, 파장 흡광도 스펙트럼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UV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거 흡수 스펙트럼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주로 UV는 정량 분석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을 많이 씁니다. IR에서는 투과 스펙트럼을 좀 많이 쓰죠. 왜냐하면 정성 분석하는 데 많이 쓰기 때문에 투과 스펙트럼을 IR 쪽에서 많이 쓰고 UV 쪽에서는 흡광도를 완축 놓는 흡수 스펙트럼을 더 많이 쓴다. 그렇죠? 정량 분석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네요. 이게 7, DN, N이 이중결합의 이야기죠. 이중결합. DN이니까 이중결합이 두 개인 거죠. 예를 들면 이중결합 두 개, 예를 들면 부타 DN 이중결합 두 개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드와드와 피시라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잠시 이렇게 설명해 놨다는 것을 잠시 언급해 봅시다. 경험적으로 DN의 경우에 흡수되는 파장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사람들이 주장한 거죠. 경험적 규칙을 따지면 기본 값이 호모 앵글라, 시소이드, 헤테로 앵글라, 트랜소이드. 시스 트랜스는 알죠? 시스 트랜스. 시스 트랜스에 대해서 이렇게 합수되는 위치의 파장이 이렇게 잡힌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다 알킬기 알죠? 알킬기가 제한되면 5 정도씩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죠. 요 사이클에 의한 이중결합이 있으면 5 증가하고 극성기가 이런 게 R이 알킬이죠. 알킬. 크로린, 브롬, 할로겐이죠. 할로겐. R2, NH2 같은 거죠. R은 알킬이라고 그랬습니다. 알킬 수소 H도 알킬에 포함됩니다. OH, OCH3, OC2H5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죠? 하여튼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드와드 비슷한 사람이 주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요게 이제 뭡니까? 부타 DN이죠. 이중결합이 두 개 있으니까 부타 DN이죠. DN에 대해서 트랜소이드 값이 214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217이 나오더라. 잘 맞는 거죠. 사람들이 주장한 게. 여기 이제 알킬기가 여기 이렇게 수소기 대신에 수소기 대신 치환되면 알킬기가 가지고 5씩 차이 난다 그랬죠. 요 세개네 만약에 5씩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3 곱하기 5 해서 15만큼 증가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그럼 합치보면 229가 나오고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228이 나오더라. 상당히 잘 맞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이론적 근거가 특별히 없으면서도 실험치 비슷하게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근사한 값이 나온다 이러니까 비슷한 값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트랜스고 여기 시스죠. 시스. 이중결합이 여기 양쪽에 있는 거. 시스 트랜스 알죠? 시스 오이드는 253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실험을 해보면
이것도 메틸 길치환 해가지고 실험해보면 비슷한 값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폴리엔은 n이 뒤에는 이중값 두 개 있고 폴리엔은 이중값이 많다는 이야기죠. 폴리엔 화물에서 피셔 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규칙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폴리엔 화물에 대한 경험적 규칙은 램다 맥스 피가 나타나는 데서의 주파수의 피 맥스 맥시멈 값이 나타나는 주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는 114 플러스 5m 플러스 n 48 121.7n 126.5 r n도 120 r xo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거기 나타나는 그 흡수강도 세기는 입실론 쓰면 되는데 핵산 이야기는 핵산을 이렇게 용매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매를 썼을 때 이렇게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죠. 대문자에는 알길기 취한 부분을 쓰고 n은 이중결합의 수고 Rn도는 내부 사이클 n도니까 내부 사이클에서 이중결합이 된 고리의 수가 n도 X는 외부 사이클에 대해서 나타나는 고리의 수를 갖다가 Rxo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빛의 위치랑 빛의 강도가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이런 현상이 피셔 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 카로테인 보면 이중결합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개네요. 11개 더블 본드가 있고 그렇죠. 램다 맥시멈은 핵산을 넣었을 때 454에서 나오더라. 입실론 맥스 값은 15.1 곱하기 14성이 나오더라.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계산처를 해보면 m은 여기까지 알길 개수였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들어가고 하나 빠졌네. 여기 CH 빠졌다 빠졌네. CH 빠졌네요. 10개고 이중결합은 11개를 했죠. 엑소, 엔도 이렇게 고리 안에 여기 이중결합 있고 이런 거 맞죠? 엔도 이렇게 고리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개 있죠. 요거랑 여기에 외부로 빠져나와서 이중결합은 없으니까 엑소 0이라고 넣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피크가 나타나는 주파수는 이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이만큼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앞에서 452였으니까 비슷하죠. 계산치하고 실전치하고 입실론 맥시멈 또 1.4 7 곱하기 10에 4성 곱하기 11 하면 1.9 곱하기 14성이니까 계산치가 되니까 실험치가랑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이론이 뭐 그런 대로 좀 복잡한 시계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 정량 분석, 이 부분은 정량 분석을 말씀드렸죠. 정량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정량 분석을 하냐 그러면 특정 성분의 농도가 알려진 표준용으로 실험하여 합성물을 측정하고 실험의 아는 표준액, 아는 농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런데 검량성을 구한 후에 같은 조건에서 위저의 시도를 실험하여 농도를 구한다 이런 얘기죠. 흡강도는 농도에 비례한다. 흡강도죠. 여기 비례함수고 농도고 두께죠. 두께는 실험 용기, UV 용기가 크게 똑같으니까 두께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농도에 따라서 흡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험 결과를 갖다가 먼저 잡습니다. 결과가 뭐죠? 농도에 따른 흡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농도에 따른 어느 위치, 특정 위치에서 흡강도입니다. 아무 위치를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흡강도이고 그걸로 실험부터 검량선을 잡습니다. 검량선을 킬로베스 커브를 잡습니다. 그럼 검량선이 여기 이제 확보가 되면 이미 농도 흡강도 실험해가지고 흡강도를 분석하면
그게 농도 얼마 될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죠? 검량셀이란 말이 맞습니다. 검량셀. 정량 분석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검량셀. 요게 이제 그 UV 시름이죠. 시루가 1, 2, 3, 4, 또 5개 시름이죠. 5개 시름 해보니까 이렇게 놓은다는 이야기죠. 위치가 똑같으니까 같은 물질을 볼 수 있는 거죠. 1, 2, 3, 4, 5 다 똑같은 물질을 볼 수 있는 거죠. 피가 여기 있으니까 똑같은 위치에 피가 나오니까. 같은 물질인데, 이제 요 위치에서, 요 흑강도, 요 위치에서 흑강도, 요 위치에서 흑강도, 요 위치에서 흑강도, 요 위치에서 흑강도를 특정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농도에 따라서 5개의 이렇게 시루를 있으면 5개의 시루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시루가 놓으면 커버 잡이죠. 이 커버를 갖다 뭘 한다? 검량성을 한다는 거죠. 커버를 갖다가. 이 Y축은 뭡니까? 흑강도죠. 흑강도고. X축은 파장. 그럼 여기 가면 보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시료의 농도를 모르는 시료를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요 위치에서의 흑강도를 측정하면 그 값이 여기면 농도가 안 맞아. 흑강도 이만큼이면 농도가 안 맞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검량선에 의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량분석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되죠? 검량선 방법입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커브, 검량선. 농도에 따라서 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 5개 정도 실을 만들어가지고 분수를 해서 검량선을 만들고, 검량선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모르는 실을 가져와서 분석하면 흑강도만 알면, 흑강도에 대해서 알면 요 값을 해서 농도 찾는 겁니다. 흑강도는 우리 여기 선정은 요걸로 지금 했지만, 요쪽으로 했지만, 요거 아니고 요쪽으로 쳐도 됩니다. 흑강도는 다 비례하니까 똑같습니다. 아무쪽 위치를 잡으면 됩니다. 똑같은 위치를 잡아서 똑같은 근데 검량선을 표현해야 됩니다. 되죠? 여기까지가 UV 검량선에서 정량분석 하는 것까지 해서 UV가 다 됐네요. 넘어가면 UV 이제 이가 다 되지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